안녕하세요. 작가의식 특TV 이 작가입니다. 초등 부모로서 그리고 초등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신에서의 변화, 서논술형 평가의 강화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이보다도 5학년 반 친구들의 상황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시험 문제에서 접하지 못한 그런 시험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 없고요. 올 서술형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회 과목 그리고 수학 과목의 시험을 봤어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적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술해 내시오 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모든 문제가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선생님도 아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실력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나 분명 다 공부했는데 왜 아무것도 쓰지 못한 거야 하면서 어떤 친구는 펑펑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한 줄밖에 못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한 문제만 정리해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입 시험 자체가 지금의 현 초등학생들에게는 확실히 변화가 될 것이에요. 지금 초등학교도 이미 몇몇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중학교 또한, 고등학교에서 또한 이렇게 변화들이 생겨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부모님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나아가도록 그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노는 듯 해 보였어요, 엄마 눈에는. 그런데 잘 정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엄마 눈에는 노는 듯 해 보였지만 저희 아이 딴에는 그게 노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저희 이제 화이트보드 있거든요, 칠판. 그 칠판 안에서 막 지도를 그려요. 막 지도를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도를 막 그리고 동생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였고요. 또 엄마가 있으면은 방해된다고 해서 또 동생을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무언가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이게 바로 출력 공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만 들어간 그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고 했죠.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해가 됐는지, 내 것으로 쏙 조장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해 나갔던 공부가 바로 그 출력 공부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그리고 어떤 날은 조선시대, 어떤 날은 삼국시대, 어떤 날은 고구려시대, 그 전성기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멍하니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는 어느 왕이 자리를 했었고 정리 작업을 들어갔었던 거예요.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앉아서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했던 작업은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동생을 이제 학생으로 데려다 놓고서 선생님이 돼서 막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에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몰래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은 뭔가 동생에게 막 설명을 해주고, 동생도 하면서 학생처럼 저요 하면서 둘이서 막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던, 놀이식 공부를 나름대로 해왔던 거죠. 이렇게 해 나가는 공부가 무엇이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바로 이해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궁금해지고 더 무언가를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서 읽게 되고 궁금한 것들을 더 파헤쳐서 읽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으로 이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까지 돼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제가 이제 초등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동안 공부해 왔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문제풀이에 길들어진 친구들,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법,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암기하는 공부인 거죠. 소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에 대비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해하는 공부법이에요. 이해가 되면은 내가 그것을 풀어서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알아차리고 핵심을 정리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과목별로.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을 길러줘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라.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늘 수업 시간에 그런 힘을 키워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신문 활용 수업을 하면서, 글쓰기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이거를 우리 질문으로 바꿔볼까? 하면 친구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빨리 답을 알려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저는 알려주지 않아요. 보통의 우리 문제 풀 때 어때요? 모르면은 빨리 뒤편에 정답을 살펴보잖아요. 아, 정답 이거구나 해서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이죠. 그때는 생각이 멈추게 되고 그냥 해설지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 볼 때는 그때는 머리를 끄덕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꾸 생각을 유도해 내거든요. 꼭 완벽하게 써내려가려 하지 말고, 그 완성체가 아니라 너가 정리된 거기까지만이더라도, 한 발자국 갔다면 한 발자까지만이더라도, 두 발자까지 갔다면 두 발자까지, 그렇게 선생님에게 알려줘. 그래야 너가 지금 어느 부분에 막혀 있는지 알 수 있거든. 자꾸 힌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저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 답 알려주세요. 아, 그거구나가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던 친구들 힘들어요. 그동안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답만 알려고 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하는 능력도 자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과도 좋고요. 아니면 엄마와도 좋고요. 자꾸 생각을 유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서 생각해 볼까? 이게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면은 그래 하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문제풀이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출력 공부법. 책만 읽는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주셨는데, 아니 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할 거 아니냐, 머리에 든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써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책 100권 읽었어요. 1000권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책 많이 읽은 친구라고 해서 온 친구들 보면은 정말 잘하는 친구,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명 있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책을 읽은 친구 맞아? 왜 생각이 없지? 왜 생각하려 들지 않지? 문제만 풀어왔던 친구 아닌가? 책으로서만 인풋이 아닙니다. 신문 또한 활자로 된 텍스트이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안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설명 안에서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왜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친구들 또한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생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 안에 무언가
대단한 힌트가 숨겨져 있어. 그것을 알아차리는 친구들 또한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 각 교과목마다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은 바로 그 부분을 잘 캐치하는 친구들이에요. 시험 문제 출제자는 누구다? 바로 그 교과목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들, 어떤 시험 문제의 힌트들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과정들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트 정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업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잘해왔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보면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알려주면은 잘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언니가 공부해 나가는 방법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터득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구나를 배웠거든요. 옆에서 공부해 나가는 방법 또한 배워 나가는 것이다. 그게 선생님을 통해서든 언니 오빠를 통해서든 누나를 통해서든 형을 통해서든 우리는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쓰기, 발표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는 공부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한 발 한 발 아이가 쉽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많은 도움 주실 수 있길 바라 보겠습니다. 입시에 있어서 변화들이 크죠. 그런데 그 복잡한 내용들 다 빼고 우리 초등생들이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꿀팁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서논술형 평가에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써 나가야 할 부분, 책 읽기, 독서, 책만 읽혀서는 안 됩니다. 문제집 풀기? 아닙니다. 우선은 표현해내는 그 연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연습.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표현해도 좋고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표현해도 좋고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연습. 그 표현해내는 연습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니까 글을 써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다? 문장 쓰기 연습입니다. 의외로 친구들이 문장 쓰기를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잘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정말 잘해 나가고 계신 거고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아이가 책을 읽었잖아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 나누기 활동을 해 나가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어? 그거 한번 표현해 볼래? 책이어도 좋고요. 영상이어도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생각 나누기 활동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에 있어서도 자, 네가 영상을 보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 무엇이었어? 한번 엄마에게 표현해 볼래? 문장으로 우리 표현해 볼까? 그런데 잘 풀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지, 책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또 문장으로 잘 정리해 나가지 못해요.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책 읽기가 아니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 읽는 그 기초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연습해 나가기 좋은 게 무엇이다? 쓰기 연습. 그 쓰기 연습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문장 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생들은 왜 이렇게 문장 쓰기를 힘겨워할까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화에서 대화가 아주 간단하게 오고 간다면 예, 아니요, 이거요, 저거요, 저기 있어요, 그거 책상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다면은 그 완결성 있는 말하기 또한
글쓰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적용해 나가면서 써나가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생각을 말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장 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아이의 생각을 말로 풀어내게 질문을 통해서 유도해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리하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더 이상 뭘 쓰라는 거야, 막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랑 대화를 시도하고 질문을 하고 글로 풀어나가면서 아, 너의 생각은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돈해주고 다듬어주고 완성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자기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이게 글로 완성이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또 다른 어떤 작품이잖아요. 뭔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게임에서 어떤 무언가를 격파했다,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학습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의 재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아, 글이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쓸 수 있구나를 아이 또한 조금씩 느끼고 알아가게 되고 배워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쓰는 게 조금 힘든 친구들은 말로 먼저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이 우선이고 그 후에 이제 글로 써 내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짤막한 지문을 활용해서 계속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과 신문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든 혹은 책을 통해서든 혹은 독해 문제집 안에 지문을 통해서든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지문 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 기초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책만 읽히는 게 아니라 책 읽기에 힘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책 읽기에 힘을 키워줬을 때, 그랬을 때 아이는 능동적인 독서가 되고 책을 읽었을 때 뭔가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 쓰기 연습을 해나가면 될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그 비법은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문장 쓰기 연습의 3단계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갑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핵심 문장을 찾게 하라. 예, 앞서서 얘기했죠. 신문 기사도 좋습니다. 책도 좋습니다. 독해 문제집 안에 지문도 좋습니다. 하나의 지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 문장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의외로 핵심 문장을 찾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핵심 내용 있잖아요.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지들만 살펴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왜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이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우선은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 그런데 국어 실력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글쓴 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글쓴 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 하면은 막 글을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어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 단어는 뭐지? 나 몰라 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단어를 만나더라도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만 잘 파악하면은,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핵심만 제대로 파악한다면은 그 단어 모르더라도 핵심을 끄집어내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냥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덜커덕 모르는 게 나왔네 해서 회피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는 어휘가 아니라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글의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핵심 찾기 연습을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을 찾게 하라. 그것을 형광펜 들고 밑줄 긋게 하라는 겁니다. 1단계는 글의 핵심 내용을 찾게 하라. 자, 그러면 문장 쓰기 연습 그 2단계는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글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라입니다. 바로 이해하고 핵심 문장으로 요약하기 연습입니다. 1단계에서는 글쓴이의 핵심 내용을 찾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언어로 정리하고 요약하라는 것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시켜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알았잖아요. 신문을 통해서든 지문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정보를 알아냈잖아요. 정보에다가 더하기, 정보 플러스 의미. 그렇다면 이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은 무엇인가 의미를 찾게 하고요. 그 정보 플러스 의미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언어로 표현해 나가게끔. 어렵거든요. 그 연습을 시켜주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쉽게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교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어떤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 플러스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해 나갔을 때 어떻다? 서논술형 평가에 자연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서술하시오. 문제 없이 술술술 써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과서 읽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게 된 것, 선생님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게 된 것, 지금 당장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돼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적용해서 써가면서 연습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해 나가면 좋다는 거예요. 2단계 아셨죠? 이해하고 핵심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장 쓰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자, 3단계는 나의 뜻을 전달하는 문장 쓰기 연습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써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논술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한 편의 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결론 쓰기 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3단계를 꾸준히 연습시키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주제별로 똑같은 주제가 아니라. 그러면은요 나중에 쓰기에 있어서 정말 자신감 생기고요. 나중에는 술술술 잘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어 공부할 때 문장을 영작하시오 하고 이거를 의문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하면서 영어 영작하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국어에 있어서 자 이거를 의문형으로 만들어 볼까? 이 문장을 질문으로 만들어 볼까 하면은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죠. 우리 초등생 친구들에게 앞서서 얘기했죠. 문장 쓰기 연습. 거기다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은 건 무엇이다? 여러 문장형으로 또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의문형으로. 우리 질문형으로 만들어 볼까? 청유형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훈련들이 이어나가면은 쓰기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초등 시기에 해 나가는 글쓰기 하면은 보통 4줄 쓰기, 5줄 쓰기, 9줄 쓰기 요렇게 쓰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써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문단 쓰기의 개념을 배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써 내려 나가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력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연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 그 구성의 흐름을 배우게 하고 문단을 알게 하고 한 문단씩 한 문단씩 써 내려가면서 전체의 글을 써 내려가는 연습, 그 전체 안에서 어떤 핵심을 전달해 나가는 그런 연습까지 더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글 안에 통일성을 이루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때 잘해 나가면은 중고등 때 국어 과목은 물론이고 다른 교과에 있어서 서논술형 평가까지 대비해 나갈 수 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